예. 요게 요즘 말이죠. 그 과점 시장에서 시험 출제되고 있는 게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유행이야, 요것도 일종의. 그래서 게임 이론이 각 시험에서 말이죠. 매년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최근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요새 요거가 하나 또 패션을 이루고 있으니까 말이요.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좀 공부를 하고 가십니다. 우선 게임 이론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게임 이론은 워 게임이야.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미국 펜타곤 국방성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유럽에서는 독일하고 붙어야죠.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저쪽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병력과 병참을 어떻게 돼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말이죠. 수학자들을 불러다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워게임이죠. 게임 이론이야.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게 경영학에서 또 사용하게 됐고, 경제학에서는 과점, 소수의 기업이죠. 상대방이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현실적인 설명력은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딱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이 덧붙여 있고 그래가지고 실질 현실에 있어서 뭐 의미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한다. 게임 이론적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경제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고 요즘에 시험 문제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이론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조금은 필요해. 게임은 이제 상대방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에 관한 얘기인데 우선 말이죠. 게임의 종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게임의 종류는 제로섬 게임 많이 들어보셨죠? 제로섬 게임이 있고 넌 제로섬 게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로섬 게임은 뭐지? 제로섬. 어떤 게임에 걸려있는 보수 총액이 주어져 있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게임을 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땄으면 다른 사람은 잃는 거죠. 누구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곧 손실이 되지. 그런 경우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고스톱을 쳤다. 그거는 뭐야? 그건 제로섬 게임이죠. 그 방에 딱 입장할 당시에 각각 호주머니를 털어보면 액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이제 밤새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로섬 게임이다. 누가 땄으면 누군가는 잃었어. 근데 우린 이제 쳐보면은 근데 그렇죠. 맨 잃었다 그러고 딴 놈은 없다고 그러지? 근데 호주머니 조사해보면 그건 제로섬이야. 틀림없이 딴 놈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가 제로섬이고요. 넌 제로섬. 넌 제로섬은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을 서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에 걸린 보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점 기업의 행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두 개 기업이 있는데 서로 광고한다. 서로 광고 안 한다. 신문 광고만 한다. 신문 광고도 안 한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그 기업들의 각각 매출액이 액수가 바뀌어 나가겠죠. 그런 경우가 넌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출제에 있어서는 제로섬 게임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될 수도 없고 출제됐으면 풀지도 말고 지나가야 돼. 푸는데 너무 어려워. 혹시 학교에서 배운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제 종국대, 횡국소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그냥 지나가야지. 이거. 알아도 그냥 지나가야 돼. 근데 아마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날 거예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non zero sum 게임입니다. non zero sum 게임. 자, 그럼 이제 게임 두 가지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 하는데 게임의 전략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 게이머들이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하느냐 전략인데 두 가지 전략이라고 해요. 하나는 내쉬 전략이고요.
하나는 지배적 전략. 지배적 전략 또는 우월적 전략. 그래서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게임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게임의 균형이 성립됐다. 그러면 그것을 내시 전략 균형, 지배적 전략 균형 그렇게 말한다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게임의 종류가 제로섬 게임, 난 제로섬 게임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전략이 두 가지 전략으로 서로 게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넌 제로섬이나 제로섬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분석은 뭐만 갖고 하겠다고? 넌 제로섬인 경우만 갖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해놔야지. 자, 내시 전략은 이렇습니다. 메모해놔요. 상대방 최적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최적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 일단 정의해놓고 갈까요? 지배적 전략은 상대방 모든 전략에 대한 나의 최적 전략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한 번만 말해봐봐. 내시 전략은 뭐라고? 지배적 전략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지배적 전략은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전략을 전부 고려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전략이 A, B, C 세 가지다. 상대방 전략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기고 요것도 이기고 요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그렇죠? X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거야. 네가 뭘 해도 부처님 손바닥이다. 난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간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시 전략은 뭘까? 상대방 쓸 수 있는 전략이 A, B, C인데 그 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판단이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 전략을 쓸 것 같아. 그러면 요걸 깰 수 있는 전략, 그렇죠? 그걸로 대응해 가는 게 내시 전략이죠. 자, 다시 한번 소리 내보세요. 내시 전략은 뭐라고? 그렇지? 상대방 최적 전략. 얘는 아마 이걸 쓸 거다. 그렇다면 요거 이길 수 있는 전략이에요. 지배적 전략은 모든 전략에 대응하는 최적 전략. 다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은 지배적 전략 게임입니까? 내시 전략 게임입니까? 가위바위보 게임은 지배적이야? 그렇죠. 지배적 전략은 있을 수가 없지. 모두 걔가 가위바위보 뭘 내든지 이길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뭐야? 저놈이 요번에 뭘 낼까? 그죠? 그 침 발라서 뒤집어 보고 뭐 별짓 다 해보는 거지. 상대방 최적 전략을 내가 생각하고 그거 이길 수 있는 걸 낸단 말이야, 이렇게. 틀릴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하여튼 이제 게임의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시 전략과 지배적 전략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래 놓고 말이죠. 우리가 그 교재표를 가지고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런 이제 표 하나를 이렇게 제시해 놓고 지배적 전략에 따른 이 게임의 균형은 뭐냐? 내시 전략에 따른 균형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389페이지에 그 예, 그림 13-7 예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상황은 지금 뭐냐면 아시아나하고 칼하고 가격이죠.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할 거냐?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표를 한번 써놓고 보시죠. 아시아나 가격을 높게 매길 때, 가격을 낮게 매길 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칼이 가격을 높게, 가격 낮게 매길 때 이런 상황입니다. 불러주세요. 서로 높게 놓고 매기면 각각 얼마라고? 보수? 얼마? 5? 둘 다? 5, 5. 여기는 아시아나가 얼마? 아시아나 6이요? 6이고 칼은 3? 여기는 반대인가요? 3과 6이고 여기는 3, 3?
3, 4, 4, 4. 4, 4? 네. 자, 괄호 앞에 거가 아시아나입니다. 괄호 앞에 거가 아시아나. 그렇지? X축 거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칼과 아시아나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가격 경쟁하는데, 둘 다 모두 바겐세일, 가격을 낮게 매기면 둘의 보수는 어떻게 된다고? 4억, 4억이 되죠. 근데 칼은 높은 가격 매기고, 아시아나는 낮은 가격 매기면 어찌 된다고? 아시아나의 이익은, 보수는 6, 칼의 보수는 3 되는 거죠. 이게 그 표란 말이지. 이랬을 때 양쪽이 각각 지배적 전략 쓰는 경우와 내시 전략 쓰는 경우 균형이 존재할까 하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지배적 전략 균형부터 한번 찾아갑시다. 아이디어가 달라. 풀어가는 접근 방법이 다른데요. 지배적 전략의 상황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뭐냐면 먼저 아시아나 입장에서, 그렇죠? 아시아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시아나 입장에서 고민은 칼이, 그렇죠? 높은 가격 매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칼이 낮은 가격을 매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지금은 아시아나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야. 이 표를 보고 아시아나 입장에서 만약에 지배적 전략 균형이니까 상대방이 쓸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칼이 높은 가격을 매기면 아시아나는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높게, 낮게. 칼이 가격을 높게 매긴다고 보면은 아시아나는 가격을 높게 매기면 5억이죠. 싸게 매기면 6억이지.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해야 돼. 만약에 칼이 가격을 낮게 매긴다면 아시아나, 여러분 아시아나 사장이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도 가격을 높이 매기면 3억이죠. 싸게 하면 4억이지. 그러니까 칼이 낮게 매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게 바로 그래서 지금 이 표를 통해 가지고서 보면은 아시아나의 지배적 전략은 뭐다? 가격을 싸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낮게 하면 된다. 그렇죠? 그게 우적 전략, 지배적 전략이다 이겁니다. 근데 물론 이 표를 좀 바꿔 놓으면 요거 얘기가 뒤집어질 수 있겠죠? 칼이 높은 가격을 매기면 낮은 가격. 만약에 얘가 낮은 가격을 매기면 높은 가격을 매겨야 한다. 요 수치 있게 바뀌어 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경우는 어떤 전략을 쓰든지 아시아나의 지배적 전략이 있죠. 낮게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높은 걸로 판명이 된다. 그런 경우라면 지배적 전략이 없죠.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 전략에 따라서 내 전략을 바꿔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지배적 전략이 나와서. 그러면 칼도 해봐야지. 요건 여러분이 빨리 한번 해봐봐. 아시아나가 높은 가격을 매길 때, 아시아나가 낮은 가격을 매길 때, 자, 칼은 어떻게 되지? 아시아나가 높은 가격 매기면 칼은 칼 어떻게 돼요? 에? 낮은 가격 매겨야 되지. 그쵸? 여기야, 여기. 아시아나가 높은 가격을 매겼다 이거요. 그럼 칼은 어떻게 해야 돼? 높이 매겨야 돼? 낮게 매겨야 돼? 낮게 매기면 6억, 높이 매기면 5억이니까. 이거이지. 그리고 아시아나가 낮은 가격을 매기면 칼은 어떻게 될까? 아시아나가 낮은 가격을 매겼으니까 칼은 그렇죠. 높은 가격 매기면 3, 낮은 가격 매기면 4밖에 안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낮아야지. 그러면 자, 여러분 표현해 봐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요? 칼의 지배적 전략도 낮은 가격이지. 그러면 아시아나의 지배적 전략 낮은 가격, 칼도 낮은 가격. 그러면 이 게임의 균형이 성립하겠죠? 둘이 서로 각각 어떻게 행동해? 낮은 가격.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배적 전략 균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서로 자기 자신의 지배적 전략을 세우고 그 지배적 전략에 따라서 양쪽의 균형이 성립된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가격을 낮게 매기면서 4억 이익을 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얘들이 담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담합해서 카르텔을 할 수 있다면.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다 이거지. 올려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각각 어떻게 돼? 높은 가격 매기고 이익은 1억씩 증가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야. 카르텔은 성립과 동시에 붕괴된다며? 왜 그래? 그렇죠.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얘가 높은 가격을 매겼을 때 가격을 낮추면 이익이 증가하죠. 얘도 마찬가지지. 아시아나가 높은 가격을 할 때 가격을 낮추면 이익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약속해놓고 돌아서서는 상대방은 이거 약속 지키리라는 전제하에서 바꿔. 서로 바꿔.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욕을 하겠죠, 서로. 그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어떻게 돼? 갔다가 또 깨지고, 갔다가 깨지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배적 전략이야. 잘 봐봐요. 푸는 방식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요대로 풀어야 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최종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배적 전략 균형이 존재하는 거지. 왜냐하면 두 기업에 각각 지배적 전략이 있고 그 지배적 전략이 서로 같아. 균형이 성립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된다고? 아시아나 입장에서 해보니까 높은 가격 매기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면은 아시아나의 지배적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적 전략 균형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또 아니면 이럴 수 있겠지. 얘는 낮은 가격 매기는 것이 지배적 전략이고 칼은 높은 가격 매기는 것이 지배적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역시 어떻게 돼요? 서로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 바뀌겠지. 그래서 지배적 전략과 양 기업의 지배적 전략이 서로 같으면 균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시 균형 갑시다. 내시 균형은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하고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시 균형의 특징은 뭐라고? 상대방 최적 전략에 대해서 나의 최적 전략을 짠다. 그러니까 상대방 전략 따라서 쭉 따져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돼. 내시의 전략은 아무나 먼저 잡죠. 칼 먼저 잡을까? 네. 칼이 만약에 높은 가격 매긴다 라고 아시아나가 생각했어. 그럼 아시아나는 어떤 전략을 할까요? 그대로 따라가. 칼이 높은 가격을 매길 거라고 아시아나가 판단했다. 즉 칼의 최적 전략은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 아시아나의 내시 전략은 뭐예요? 아시아나는 칼이 높은 가격을 매긴다라고 판단했다면 아시아나는 어떻게 할 거다? 그렇죠. 낮은 가격을 매겼겠지.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다시 돌아서서 이제 그러면 아시아나가 낮은 가격을 매긴다라고 칼이 판단했다면 그럼 칼은 어떻게 행동할까? 칼의 내시 전략은 칼은 가격을 아시아나가 가격을 낮게 낮춘다면은 칼은 어떻게 한다고? 낮추겠죠? 한 번 더 해봐야지. 계속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럼 이번엔 다시 뒤집어서 칼이 낮은 가격을 매길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아시아나는 어떻게 한다고? 가격을? 칼이 가격을 낮출 거다. 그렇다면 아시아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되지 역시. 그치? 낮춰야 돼. 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죠? 왜? 얘가 높이 매긴다고 생각했으면 아시아나의 내시 전략은 낮춰. 얘가 낮추면 칼도 낮춰. 칼이 낮추면 아시아나도 어떻게 돼?
낮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서로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겠지. 그러니까 칼이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라고부터 분석해서 쭉 찾아가 보면 내시 전략이 하나가 나왔죠. 내시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 서로 낮은 전략 세우는 걸로 하나가 나왔어. 근데 한번 또 해봐야 되죠. 칼이 만약에 가격을 낮게 매긴다면 아시아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그건 이미 우리가 해봤지. 칼이 낮은 가격을 매긴다면 아시아나가 판단했다면 아시아나는 가격을 낮추겠죠. 낮추면 칼도 어떻게 한다고? 낮춘다 이제.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내시 전략은 뭐예요?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 돼. 그러니까 내시 전략은 상대방 최적 전략에 대한 나의 최적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략 하나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입장을 바꿔가면서 끝까지 가보는 거야. 지배적 전략하고 상당히 달라.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금 문제에선 결론이 어떻게 났죠? 내시 전략이 뭐야? 각각 서로 낮게 가격 매기는 것이 내시 전략 균형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내시 경우는 지금 우리가 표를 이렇게 줘서 그런데요. 메모해놔. 내시 전략은 복수의 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복수. 그 뭐 숫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시 전략 균형이 둘 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그렇게 균형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며 또 둘 다 낮게. 그래서 내시 전략의 경우는 복수 균형이 가능하다. 물론 균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아까 저기서 보면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겠지. 지배적 전략이 내시 전략이 균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수 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복수 균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번 쭉 해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정답은 다 뭐였을까? 다 요쪽 구탱이에 있는 요게 다 답이었어. 자, 그러나 뭐 그 세상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번 이제 풀어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아까 그 했던 얘기, 카르텔, 그 다음에 그 카르텔의 붕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재밌는데요. 그림 13-6. 그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 표가 조금 적절치 않은데요. 그렇게 한번 봅시다. 죄수의 딜레마. 이것도 한번 봐봐. 죄수의 딜레마는 지배적 전략의 한 이해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한 그 우화가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대로 뭐 이래 볼까요? A와 B가 두 놈이 쓰지 말고 이건 분석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해. 결과만. A, B가 둘이 공범이야. 공범. 요즘에 우리나라로 얘기해보면 비자금을 서로 주고받은 사람이야. 기업이 비자금 마련해서 줬고 요게 기업과 정치인이라고 하죠. 물증이 없어. 물증이 없으니까 자백을 받아야 돼. 그렇죠? 요즘 우리 그 검찰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자백해라 니네. 자백하자. 근데 며칠 지나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렇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걸리면 죽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200억씩 들고 지하도에서 뭐 지하실? 거기서 서로 주차장에서 바꿨다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 이제 검사는 그래도 걱정 없다 이거야. 이 두 놈 잡아다가 놓고 게임을 시키면 바로 자백한다. 아주 재밌는 결과인데요. 봅시다. 둘이 자백해라. 부인하려고? 너도 자백해. 너 부인하려고? 이런 상황이죠. 그럼 보자고. 니네 비자금 및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니네 둘이 자백하면 범행이 밝혀졌죠? 밝혀졌으니까 니네는 앞으로 20년씩 살아야 돼. 근데 만약에 A가 자백했어. B가 끝까지 부인해. 검사 입장에서는 누가 나쁜 놈이야? 누가 더 나쁜 놈이야? B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너 자백하면 바로 내보내줄게. 넌 그런데 끝까지 부인했으니까 너는 40년 살아. 너는.
안 되죠. B는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부인. A가 끝까지 부인했어. 그러니까 A는 B. A가 앞에 가야 되지. 40년 살아야 되고 넌 바로 나가야 돼. 그리고 둘 다 부인하면 여기 이제 비극이 있는데 둘 다 부인을 하게 되면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 데려다가 조사하는데 정해진 날짜가 며칠 이상을 못 데리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것이 3일이라고 해보자고. 둘이 끝까지 부인하면 3일 조사받고 나가야 되고 그 대신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고? 바로 보내준다. 둘 잡아다 놓고요. 양쪽에다 각자 떨어뜨려 놔야 되지 물론. 떨어뜨려 놓고 검사는 말이죠. 요 표 종이를 A와 B 한 사람씩 한 장 나눠줘. 그래서 점심 먹고 오면 어떻게 됐다고? 점심 먹고 오면 둘 다 불었어. 그렇죠. 이게 게임입니다. 잘 보십시다. 이게 지배적 전략 게임이죠. 그대로 한번 봐봐. 자, B 입장에서 볼 때 A가 자백을 할 거다. B가 부인할 거다. 자, 지배적 전략 균형을 찾아주지. B 입장에서 A가 자백한다면 B는 어떻게 해야 돼? 자백한다면 부인해야죠. A가 자백을 한다는 상황이면은 나는 부인. 이거 뭐 표가 어떻게 된 거냐? 표를 잘못 써놨나 지금? A가 자백을 한다면 나도 자백을 해야 돼. 그렇지? 만약에 A가 자백을 했는데 내가 끝까지 부인하면 A가 자백을 했는데 끝까지 부인하게 되면 B는 얼마를 살아? 40년간을 살아야 돼.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죠. A가 자백을 할 거다. 그러면 나도 자백을 해야 20년만 받고 나오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잘못됐지. A가 만약에 부인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때가 이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야. 잘 봐봐. A가 부인을 해. B는 어떤 선택을 할 거다. 자백을 하면 어떻게 돼? 나는 바로 지금 풀어준대 얘가. 근데 계속 부인하고 있으면 나는 얼마를 조사를 받아야 돼? 3일. 그 3일이 싫은 거야. 그렇지? 다시 한번 봐봐. A가 부인한다면 내가 자백을 하면 바로 보내준다 그러고 나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면 3일을 조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한다고? 자백하고 집에 가서 사우나 가야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야. 이놈이. 자백해. 이게 지배적 전략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거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지배적 전략이 자백해야 돼요. 근데 뭐 B만 경제학 공부했나? A도 어때요? A도. 앉아서 생각해 보겠지. A도 지배적 전략이 뭐야? 자백이야. 둘 다 서로 자백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야. 현실적으로 보면 재밌잖아요. 검찰청에 잡혀 들어갈 때는 뭐야? 들어갈 때는 그 순간까지도 당당히 모든 걸 밝히고 나오겠다. 그러고 가죠. 나올 때는 쇠고랑 차고 나오는 거지. 그렇죠? 법정에 가서 밝히겠다 그러지. 그 다음은 끝난 거야. 그 인간은. 법정에 뭘 밝혀?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지. 죄수의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배적 전략이 한 예가 되면서 요 지금 죄수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를 경계하는 하나의 우화입니다. 자본주의는 전부 사익 극대화죠. 셀프 인터레스트 극대화.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사회적인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타심을 좀 발휘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해 준 하나의 우화로서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게임 이론 얘기했는데 게임 요 정도 하고요. 뭐 이제 연습 문제 좀 이제 풀고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답은 잘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0페이지 마지막 과점의 평가는 독점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죠. 독과점 여러 가지 자원 배분 비효율 그대로 발생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가 거기 조금 있으니까 거기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절 요 뒷부분은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그 공정거래법에 의한 그 공정거래위원회 어떤 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거냐, 그 실무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이, 그렇죠?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읽으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요거를 한 번은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의 큰 변화죠. 이 공정거래 대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해서 공정거래법이 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 그 분위기가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특히 공정거래법 내용 같은 것을 한번 놓치지 말고 꼼꼼히 잘 챙겨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론 얘기는 이걸로 마치죠. 그리고 요 끝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6편 소득분배 얘기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